먼저 변수에 저장을 합시다. 그래서 주소값은 저희가 let movie url 이라고 정의해 주시고 문자열로 이렇게 작은 따옴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붙여넣기. 자,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해야 될 일은 이제 요청을 해야죠. 자, 그래서 패치 API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이 API는 우리 비동기 통신을 위한 문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반환 타입은 promise 객체입니다. 그래서 그 객체에서 저희는 데이터를 꺼내오는 형식으로 가볼 거예요. 자, 그럼 패치 만들어 주시고요. movie URL 일단 뭐 옵션이나 이런 거는 정의는 지금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해 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공했을 때 실행하는 then. 그래서 이 then은 안에 이제 함수 넣어줘야죠. 그래서 화살표 함수로 정의를 하고 여기에 콘솔로 한번 찍어 볼게요. 로그 하셔서 이제 매개 변수 정의해 주시고 여기에 그 매개 변수 값을 출력하도록. 혹시 이제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를 대비해서 캐치. 그래서 에러도 로그로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브라우저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오픈 및 라이브 서버 실행해 주시고 개발자 열어주시면 새로 고침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리스폰스라고 해서 이렇게 결과가 받아진 걸 알 수 있고요. 자, 열어서 보시게 되면은 body, body used, headers, OK 등등 쭉 값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중에서 지금 이제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게 상태인데 200이라고 떴고 OK라고 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청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잘 완료가 됐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실제 데이터는 어디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는 사실 여기에는 지금 보여져 있는 상태는 아니고 이제 패치 API에서 제공하는 문법의 특정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메소드를 이용해야만이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text 그리고 괄호를 붙여 보실게요. 자, 그럼 다시 브라우저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promise라고 떴죠. 그래서 열어 보시면은 이렇게 pending 이런 식으로 값이 띄워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 또한 저희가 원하는 값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원하는 값은 어디 있냐? 바로 우리가 받아볼 수는 없고 사실은 한 번 더 then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매개 변수를 정의해 주시고 그 다음 로그에서 데이터 이렇게 출력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undefined라고 떴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응답을 받을 때 처음 되는 promise인데 이 promise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꺼내올 수 있는 형식이 있어요. 자, 이 객체로부터 꺼내올 수 있는 건 두 가지. text 그리고 JSON이 있습니다. 그래서 text 그냥 일반적인 문자열 형태라면 사실 이 텍스트로 받아오면 되지만 JSON 형식으로 제공해주는 서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실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가져오시는 것이. 그래서 사실 텍스트보다는 JSON이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를 호출하셔야 제대로 된 값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제가 한번 오류를 확인해 보고 올게요. 네,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제가 해볼 건데 제가 여기서 콘솔로 지금 출력을 하다 보니까 값이 사실 전달이 안 돼서 undefined가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 첫 번째 then에 있던 콘솔을 지워주시고 이 response.text라고 하실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달받는 값이 자동으로 이제 리턴이 돼서 이 다음 then으로 값이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열로 데이터가 받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텍스트는 이렇게 문자열 형태로 받아와주는 반환해주는 함수이고 만약 JSON 형식으로 제공을 해주는
서버다. 그러면 제이슨으로 받아오셨을 때 저희가 바로 꺼내기 쉬운 형태로 이렇게 변환돼서 받아와집니다. 보시면 저희가 그 객체 배울 때 봤던 구조와 동일하게 지금 출력되고 있죠. 이렇게 열어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영화 정보를 가지고 오는 실습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조가 우리가 사용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더 좋잖아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기는 좋지만 이런 이 방식은 사실 이 비동기 통신으로 좀 더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구조기는 해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 async await이라고 하는 이 예약어를 통해서 좀 더 간결하게 만듭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이제 then catch 이렇게 붙여서 처리하지만 이것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그리고 이 안에 로직이 복잡한 게 더 늘어난다면 이 패치 자체에 대한 문법이 커져서 이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이 두 가지 예약을 사용하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같이 한번 실습으로 진행해 볼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이 만든 구조는 주석 처리해 주시고 async and await 예약어를 활용한 비동기 통신을 구현을 해 볼게요. 자, 이 예약어들을 사용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로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함수. 그래서 예를 들면 const 그리고 get movie data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를 일단 이렇게 만들게요. 자, 그리고 이 괄호 앞에는 async를 정의해 주시고 이 안에서 이제 예약어인 await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 안에서 이제 분리가 됩니다. 저 then을 연달아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response 변수를 정의해 주시고 패치 그리고 movie URL. 근데 단순히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await 예약어를 써줘요. 자, 그러면 서버로부터 응답이 올 때까지 잠시 대기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await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응답이 오게 되면 response 저 변수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response에서 또 데이터를 꺼내와서 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도 어느 정도 시간이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희가 await을 이용해서 잠시 대기. 그래서 응답받은 결과로부터 나는 이 제이슨 형식으로 데이터를 꺼내올 거야. 근데 다 그 형식으로 꺼내올 때까지 잠시 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완료가 되면 로그에서 데이터를 출력을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저희가 완성이 됐으니 get movie data 함수를 호출해 봅시다. 자, 그리고 다시 우리 open with live server 정해서 개발자 정보를 도구를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정보가 똑같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더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사실 이 첫 번째 방식보다는 이 두 번째 방식을 더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베이스로 하게 되면은 뭐 리액트로 갈 수도 있고 뷰로 갈 수도 있고 뭐 앵귤러도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이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쪽에서도 통신을 할 때에는 이 async await을 많이 씁니다. 아니면 꼭 그런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쪽으로 가지 않으시더라도 순수하게 자바스크립트로 개발을 하실 때에도 통신은 이 방식을 채택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향후에는 이제 서버 기법을 배우시고 통신하실 때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async await 예약어를 활용하셔서 패치 API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async await 두 가지를 이제 이용해서 간소화 시켜 봤어요. 자, 패치 API 구조를 문법을
간소화 시키기 위한 방법이죠. 그리고 await 예약어는 어싱크로 정의된 함수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가능.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패치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실습을 같이 해보았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 마지막 실습 진행해 볼 텐데, 네,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웹페이지에 출력하는 것까지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 파일은 그대로 두시고 24 차시 언더바 실습.html 만들어 주실게요. 자, 우선은 우리 방금 만들었던 예제 파일에서 URL 정보 일단 변수 가져와 주시고요. 복사하신 다음에 스크립트에 붙여넣기. 자, 그 다음에 예제로 다시 가셔서 우리 함수 만든 부분 있죠? 자, 이 부분 get movie data 부분을 복사하셔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고 옆에 왼쪽은 이제 접어주실게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웹페이지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id는 movie-list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벤트와 조금 연동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버튼 만들어 주시고 영화 정보 요청 id는 이제 request btn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정의해 볼게요.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거랑 조금 이제 다르게 진행을 할 건데, 버튼 클릭 시 영화 정보를 서버로부터 받아온 후 웹페이지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우리 버튼 정보와 이 정보를 보여주기 위한 태그 정보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 movie list는 document.get element by id movie-list. 자, request 버튼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저희가 버튼을 눌렀을 때, 클릭했을 때 동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request 버튼 add event listener. 그래서 이벤트 종류는 클릭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실행할 함수를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래쪽에 get movie data를 만들어 두었으니 호출하시면 돼요. 단 소가루를 붙이지 않는다. 이건 이제 이벤트 설명 드릴 때 왜 붙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억이 잘 안 나신다 라고 하시면 해당 파트를 다시 한번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만 돼도 일단 실행은 되거든요. 그래서 서버 켜주시고 개발자 도구 열어주신 다음에 일단 잠시만요. 자, 수정하고 올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호출할 때 아무래도 아래 정의되어 있는 걸 가져와서 사용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드 한 줄을 우리 아래쪽으로 내려줄게요.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게 되면은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일단 오류는 보이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에 연동하는 것까지는 잘 된 것 같아요. 자, 조금 이제 네트워크 속도가 느리게 되면은 한 2초에서 3초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클릭하셨다면 잠깐 기다려 주시면 이렇게 응답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웹페이지의 테이블 형태로 보여줄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HTML을 만들어서 create에서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문자열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방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보는 가져와지는 게 확인이 됐으니 콘솔은 주석 처리해 주시고 let movie list는 하신 다음에 일단 데이터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원하는 정보를 다 제대로 가져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 저희 페이지로 가셔서 제이슨 파스 온라인 가보실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결국 원하는 정보는 이 영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스트거든요. 근데 이 곳으로 들어오려면 가장 최상위에 있는 박스 오피스 리절트 그리고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스트 이렇게 두 번 접근하셔야 최종적으로 이 10개의 영화 정보를 받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일은 이 키를 이용해서 하나씩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점 해서 박스 오피스 리절트 그리고 한 번 더 점 하시고 사이트 가셔서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스트 이렇게까지 하셔야 저희가 원하는 영화 정보만 바로 접근할 수 있어요. 자, 로그를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리고 사이트로 가셔서 저희 아까 버튼이 있는 페이지에서 클릭하시면 영화 정보만 이렇게 배열로 가져와지는 게 확인이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서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올 거냐? 바로 영화 이름과 개봉일, 순위 이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건 이 각각의 값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바로 이 키들이죠. movie_nm, opendt, rank. 자, 이 키 이름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아래쪽에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어떤 변수냐면 웹 페이지의 표 형식으로 보여주기 위한 문자열 변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let result html 그 다음 문자열로 이렇게 쓰시는데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테이블 태그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border는 1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고 result html 플러스는 해서 그 다음 줄이 뭐였냐면 tr, th 그래서 첫 번째는 순위 고정값이었고요. 그 다음 영화명 그 다음 개봉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순서에 맞게 값을 정의하시고 th 3개 그리고 이걸 감싸는 tr 태그로 정의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디 태그에서 테이블 태그 만들어 주시고 tr 태그 만들듯이 문자열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값으로 초기화를 하되 이 다음에 이제 붙을 내용을 작성해서 플러스 이퀄 이건 복합 대입 연산자죠. 그래서 기존의 값에 플러스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플러스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result html 플러스는 해서 마지막 테이블 태그를 닫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셨을 때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사이에 내용들이 보여지도록 문자를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반복문을 이용을 할 거고요. i는 0부터 movie list.length i 플러스 1 증가되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tr, td 태그를 이용해서 붙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result html 똑같이 플러스는 하시고 tr 자, 좀 더 내가 가독성이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처럼 분리하시면 돼요. tr 이렇게 마감해 주시고 자, 이 사이에는 이제 순위와 영화명과 개봉일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result html 플러스는 자, 이제 변수의 내용과 같이 쓸 거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부터는 템플릿 문자열을 쓰시는 걸 권장드려요. 자, 그러면 이 문자열 사이에 변수를 넣기가 좋죠. 그래서 movie list index
순위니까 랭크였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한 줄을 복사를 하셔서 2줄 정도 복사를 해주시고 영화명과 개봉일에 맞춰서 키들을 접근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봤던 게 movie nm 그리고 open dt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자열로 지금 총 배열에 10개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10줄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 닫아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완료가 됐다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어디에 반영이 돼야 하죠? 바로 movie list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진 div 태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그 내용을 객체 정보를 받아왔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셔서 movie list 점 하시고, 자, 우리가 태그 내 내용을 초기화할 때에는 2가지가 있었죠. inner HTML이 있고 또 하나는 inner 텍스트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저희가 누적한 문자열 데이터는 태그가 같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HTML로 정의하시는 게 좋고요.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 result HTML 담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개의 누적된 문자열 형태의 테이블 구조가 inner HTML 속성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태그의 본래의 스타일들이 적용이 되고 표 형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버튼을 눌러서 실행해 보면 지금 이제 콘솔에 나오고 페이지에 나오지 않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희가 이제 변수를 movie list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저희가 또 movie list로 만들다 보니까 이 안쪽에서 정의한 movie list가 저희가 바깥쪽에 그 태그 정보로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 뒤에 div를 붙여줍시다. 그리고 위에 변수 올라가셔가지고 여기에도 div를 붙여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페이지로 넘어오셔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네, 이렇게 영화 정보가 표로 웹페이지에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 비동기 통신에 대한 실습을 마쳤고요.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비동기 통신에 대해서 배웠는데 일단 HTTP가 무엇인지, 클라이언트 서버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시작해서 데이터 포맷 중에 제이슨 포맷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 이 형식의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오픈 API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가지고 오는 실습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동기 통신을 위해서 우리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문법 중에 패치 API를 활용하실 수 있고 더불어서 여기에 코드의 간소화를 위해 async await을 이용하면 훨씬 더 깔끔하게 코드를 축약해서 간소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꼭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패치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가지고 옵션에는 어떤 걸 더 넣어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미리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